안녕하세요. 행복공주TV 조윤지 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저희가 둘이 모이게 됐네요. 네, 저희가 평소에 많이 받았던 질문이나 이건 좀 궁금해 하시겠다는 질문들 위주로 저희가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Q&A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되게 이제 광범위하게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구독자님들에게 어떻게 저희가 잘 전달하고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파트 3개로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파트 1은 뭘까요? 계약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 파트 2는요? 계약 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 파트 3는? 계약 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 계약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 중에 네. 가장 많은 질문이었어요. 어떤 질문이었죠? 집 볼 때 뭘 봐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걸 주의해서 확인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희준 계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집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누수의 흔적이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살다가 물이 새버리면 그 손해는 정말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내부를 보실 때 물은 위에서 새는 거기 때문에 천장 주변을 보시면서 누수의 흔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가적으로 보일러는 작동이 잘 되는지, 물은 또 잘 나오는지, 수압은 약하지 않는지 등의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뭐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집들은 또 옵션들이 엄청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직접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누수의 흔적이 누수가 있지 중요하다고 않는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집을 이제 골랐어요. 그래서 이 집을 나는 너무 계약하고 싶은데 뭐 시간이 안 돼서 오늘 당장 계약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럴 때는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이 있어요. 이제 100이든 200이든 이제 작은 금액이라도 집주인한테 계약금을 이체를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양쪽에 가계약에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이 가계약이 계약으로 성립이 되려면 이제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 중요 부분이 대체 뭐냐? 당연히 금액 중요할 거고요. 그렇죠. 당사자가 계약자가 확정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약일이나 네. 잔금일, 그리고 물건지 주소 등, 물건지 주소 등, 또 기타 특약이 중도금을 있으면,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합의가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가계약을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분에게 보내드리는데 그렇게 해야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문구를 다 주고받고 서로 동의합니다라는 내용도 저희 받잖아요. 봤죠. 네, 동의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또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더 돈을 주겠다고 내가 계약을 못 하겠다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계약을 해지하던가 또 다시 뭐 계약금을 돌려받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일단 말씀드린 계약 성립 요건이 갖춰지면은 네. 일반적인 계약 파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이체한 사람은 반환받을 수 없고 내가 이거 계약금 돌려줄게, 나 이거 계약 파기할 거야, 이렇게 안 되고 이제 계약금을 이체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던가 계약금을 받으신 분은 계획을 상환해야지 계약이 이제 파기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가계약금을 이체해야 되고 저희도 그런 이제 중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가계약 문자를 양쪽에 보내고 동의까지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보통 저희 손님들께서 대출은 그러면 언제 알아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맞아요. 언제 알아봐야 돼요? 대출을 이제 심사 받으려고 은행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계약서를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인데요. 그러기 전에 앞서서 먼저 개인의 신용과 또 소득, 징빙에 따라서 대출 여부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미리 1차적인 그 대출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 거죠.
일차적인 거는 이제 개인의 신용 같은 문제인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럼 계약 전에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지 않고 이제 진행을 했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나요? 그쵸,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대출이라는 것이 무조건 계약을 하고 나서 알아보기에는 사실 이 순서가 안 맞기는 해요. 만약에 내가 계약을 썼다가 대출이 안 나오면 그 걸었던 이 계약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저희가 계약을 진행할 때 대상 물건의 하자로 뭐 계약 대출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지만 그 이유와는 다른 별개로 내 개인의 신용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소득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또 계약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1차적인 부분은 무조건 계약금을 이체하시기 전에 1차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2차적으로 계약서를 진행하신 이후에 그 계약서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본 물건에 대한 문제로 대출이 안 나올 시에는 저희가 반환 조건으로 특약을 넣어드리지만 개인 신용에 관한 문제로는 반환이 안 된다는 점 알고 네.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이제 대출 문제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 매매나 전세 같은 경우 최대 몇 프로까지 대출이 가능하나요? 대출의 한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매매의 경우에는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용도면 8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70%,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60%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전세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8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도들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계약 전에 주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Q&A 시간을 나눠봤는데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거죠? 계약 시에 이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계약 때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참고하여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윤희 조인지 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